세 번째, 총괄 생산 계획의 전략. 자, 생산 시스템과 재고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생산과 재고 시스템을 위해서 총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변수가 필요하겠죠. 자, 수요 변동에 대비해서 사용되는 전략 대안을 네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 수준이 변동됐을 경우. 자, 방법은 고용 수준이 변동됐으니까 수요가 늘면 부족 인원을 고용하면 되겠고요. 수요가 줄면, 그쵸, 잉여 인원을 해고합니다. 비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규 채용에 따른 광고와 채용, 훈련비가 들겠죠. 그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해고 비용인 퇴직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인력이 부족할 때 양질의 기능공 채용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해고를 하니까, 그렇죠, 사기 저하로 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률을 조정해 볼까요? 자, 생산률을 조정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면 조업시간을 늘립니다. 뭐 당연히 수요가 줄면 조업시간을 줄이죠. 이때 비용, 즉 조업시간이 늘어나면 잔업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런 반면에 조업시간이 줄어들면 조업이 단축되어서 유휴에 따른 유휴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즉 일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잔업이 있으면 보존시간이 감소되고요. 조업 단축으로 인해 보존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게 대비해서 재고 유지를 계속적으로 하겠고요. 주문 대기, 즉 납기가 지연이 되겠죠. 재고가 부족하면. 과잉 재고 시에는 판매 촉진의 방법으로 다 재고를 팔아야 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재고 유지비가 들겠고요. 만약에 납기가 지연했을 때에 따른 손실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과잉 재고일 경우는 판매 촉진에 따르니까 판촉 비용이 들게 됩니다. 서비스업에서는 재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비축을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요원이나 시설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판촉 비용을 많이, 즉 과잉 재고 시에는 판촉 촉진으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하청인 경우 생산 능력이 모자랄 때는 하청을 주면 됩니다. 생산 및 하청 능력이 모자랄 때는 설비를 확장하면 됩니다. 하청을 주게 되면 하청 비용이 생기고요. 설비를 투자하게 되면 설비 투자 비용이 생깁니다.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하청회사의 품질과 일정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고요. 만약에 설비를 투자해서 설비를 늘려놨어요. 그랬을 경우 수요가 떨어지면 유효 설비의 코스트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전략적 대안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율 조정부터 보겠습니다. 생산율의 변동은 수요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생산 설비 및 조업 시간 등과 아주 밀접하게 작용이 되지요. 자, 고용 수준과 생산 설비를 고정시키고 수요 변동에 따라 조업 시간에 변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수준하고 생산 설비는 고정, 조업 시간만 변동하고요. 생산 능력이 부족 시에는 하청을 주거나 또는 설비를 확장하게 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잔업수당, 유휴비용, 설비 투자 비용, 하청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 수준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른 한 가지 순수 전략은 수요 변동에 따라서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수요 변동에 따라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절한다. 즉, 수요의 변동에 직접 연관시켜서 고용이나 해고를 하는 방법이죠. 고용비에는 모집비라든가 면접비, 선발비, 즉 채용해야 되니까 신체검사비, 훈련비 등 신규 채용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해고 비용에는 실직수당, 보험, 퇴직수당, 또 회사 이미지 등과 같은 즉 무형적인 비용 등을 다 포함해서 고용수준 변동에 넣으셔야 됩니다. 재고 수준의 조정은 순수 전략의 한 가지 형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고용 수준과 생산율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뭐를요? 재고 수준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수준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수요의 변동을 흡수하는 방법이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은 하청을 줌으로써 일정한 생산 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하청업자들의 생산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하청 비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제5절 기준 생산 계획인 MPS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주 생산 계획 즉 MPS,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링. 자, 기준 생산 계획 MPS는 총괄 생산 계획보다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생산 시기와 수량을 수립하는 것을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준 생산 계획은 엔드 아이템, 즉 최종 제품 또는 중요 부품에 대한 생산 계획 또는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대개 엔드 아이템은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즉 최종 제품을 뜻하고 있어요. 기준 생산 계획은 수립할 때 대개 생산 용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용량의 변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지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는 생산, 구매 발주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있습니다. 즉 로트 사이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트의 크기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즉 생산량과 또는 구매의 발주량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기준 생산 계획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간별 수요량, 즉 예측량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의 재고량, 주문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MPS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주문 정책에 따라서 생산 계획이 바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문 정책. 로트 포 로트, LFL. 각 기간 동안에 필요한 소요량과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필요한 소요량과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 LFL. 주문이 필요한 각 시점에서 주문량은 매번 달라요. 하지만 뭐가 같은 거예요? 주문량은 순소요량과 일치한다. 요게 LFL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고정 주문량. FOQ. Fixed Order Quantity. 매 주문 시 로트의
크기를 고정시켜주는 주문 방식입니다. 항상 같은 로트의 크기가 계속 쌓이는 거죠. 항상 주문 시마다 그 로트를 고정시켜주는 주문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 FOQ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케이스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구매 할인을 받기 위해서 또는 공정 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합니다. 그래서 케이스 단위로 포장되어 있거나 구매 할인을 받기 위해 또는 공정 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게 고정 주문량입니다. 경제적 주문량 EOQ Economic Order Quantity 즉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1회 주문량을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합니다. 요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경제적 주문량. 즉, 총 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1회 주문량을 경제적 주문량이라고 한다. 재청구 또는 재주문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 오더 포인트 시스템. 자, 재청구 또는 재주문점 시스템에는 두 가지 모형이 있어요. 정량 발주 모형과 정기 발주 모형, 즉 Q 시스템과 P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정량 발주 모형은 Q 시스템. 재고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문하는 모형입니다.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주문하는 거고, 정기 발주 모형은 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여기는 시점이 되면 정기적으로 적당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량 발주는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문하는 방식이고요. 정기 발주는 일정 시점이 되면 적당한 양을 주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적 주문량 POQ. 요것도 이제 중요하죠.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수요량을 모아서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수요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재고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고정주문량 기법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주기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일정하다 그러면 고정주문량을 계속 쓰면 돼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때 보완하는 게 주기적 주문량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준 생산계획의 절차. 자, 첫 번째로 기준 생산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전기에서 생산하는 전동기의 모델 A에 대한 수요 예측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전동기가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 만큼을 계획을 짰어요. 자, 모델 A가 1주부터, 즉 1월에는 몇 개씩? 1000개씩 한 주마다 필요했고요. 2월에는 2000개씩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생산을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산계획표를 짜면, 즉 MPS 계획을 수립하면 각 주별 예측량, 즉 FT는 1주에 1000개가 필요하고 2주도 1000개, 3주도 1000개, 4주도 100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 주문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주문량인 OT는, 자, 실제 주문량은 1200개가 주문이 됐고요. 2주에는 800개, 3주에는 300개, 4주에는 200개, 자, 5주에는 100개가 실제 주문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주, 7주, 8주에는 주문량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수요 예측량과 실제 주문량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생산계획표 짤 수 있겠죠? 자, 생산계획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치 생산에 의한 기준 생산, 즉 MPS를 계산해 볼 건데 1회 생산량인 배치의 크기를 2500이라고 한 번 생산할 때 2500개를 생산한대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1주와 2주에 대한 MPS입니다. 현재고는 1600개가 있답니다. 즉 재고가 1600개가 있대요. 그럼 1주에 예측량은 1000개였는데 실제 주문량은 1200이었어요. 그러면 예측량보다 몇 개가? 200개가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주에 기말 재고와 MPS를 계산해 보면 자, 현재고가 1600개이므로 한 주의 예측량과 주문량에서 큰 것을 빼면 1주의 기말 재고가 됩니다. 이때 기말 재고가 요거 밑줄 그으세요. 0보다 크거나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MPS는 0 생산 안 해도 되고요. 근데 0보다 작을 경우 있죠? 반드시 또 생산해야죠. 0보다 작을 경우에 MPS는 2500개. 왜? 한 번 생산할 때 2500개 생산한다 그랬으니까. 로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2500개를 생산해 내기면 됩니다. 자, 그럼 1주 가겠습니다. 1주는 1000개고 1200개. 근데 1600개가 재고가 있었어요. 자, 현재고는 1600개고 1주째 예측량과 주문량 중 큰 것을 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맥스입니다. 맥스. 즉 1000개와 1200개. 그러면 1200개 빼면 되죠? 그래서 1600에서 1200을 뺐습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400개. 1보다 크죠? 그래서 생산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 생산 계획의 수량은 연계로 보고 생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주 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기말 재고가 400 기록했죠. 두 번째 거 2주 기말 재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400개까지는 계산했었죠. 자, 2주의 기말 재고와 MPS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주의 기말 재고는 그렇죠. 1주의 재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400개 빼기 맥스입니다. 즉 1000개와 실제 주문량인 800개를 비교를 해서 1000개를 뺍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600이에요. 1보다 작죠? 그러면 그렇죠. 생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 2500개 생산에 돌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정 수립은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재고입니다. 자, 1주의 기말 재고에다가 2500개 생산했어요. 그래서 더합니다. 그러면 400개에다가 2500개를 더하면 2900개죠. 2900에서 2주째 예측량과 주문량 중 큰 것을 뺀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측량은 FT, 그 다음에 실제 주문량은 OT인데 1000개가 더 크죠? 그래서 2500 더하기 400, 즉 2900에서 1000개를 뺍니다. 그럼 재고는 19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주의 재고는 1900 이렇게 표시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자, 1주와 2주를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여러분 예제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주와 2주의 재고와 그 다음에 MPS를 계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3주와 4주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자, 위에 표에서 배치 생산의 크기는 몇이라 그랬어요? 25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주와 4주의 기말 재고와 기준 생산, 즉 MPS를 해서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앞에서 계산된 1주와 2주를 참조하셔서 3주와 4주에 MPS와 기말재고, 즉 IT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잘 계산이 되고 계신가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저랑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으셨나요? 자, 풀이 보겠습니다. 1주와 2주에 대해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3주 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재고 먼저 보겠습니다. I3. 자, 2주의 기말재고가 몇 개였죠? 1900개였습니다. 자, 1900개랑 뭘 비교한다 그랬어요? 예측량과 실제 주문량을 비교해서 큰 값으로 뺀다 그랬죠? 자, 그러면 3주에 1000개와 300개입니다. 어떤 게 커요? 1000개가 크죠. 그래서 1900에서 1000개를 뺐더니 몇 개가 남았어요? 900개가 남았습니다. 자, 900은 0보다 크죠. 그러면 생산에 돌입할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3주에는 MPS는 없습니다. 다만 재고 금액을 계산해야죠. 자, 재고는 그렇죠. 9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900개. 생산 MPS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주에 갑니다. 4주는 1000개와 200개입니다. 3주의 기말재고가 그렇죠. 900개. 여기 900개 써놨죠? 요 900개와 맥스, 즉 1000개와 200개를 비교합니다. 1000개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이네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MPS, 즉 생산에 돌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MPS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 번 몇 개 만든다 그랬어요? 2500개입니다. 그래서 4월에 2500개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4주에 2500이 되겠죠. 재고량은 그렇죠. 3주 말에 기말재고인 900개. 여기 있네요. 네, 900개와 2500개 생산했으니까, 생산에 돌입을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고 1000개와 200개를 비교해서 1000개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3400에서 1000개를 빼니까 2400개가 기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주에 IT는 24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PS는 2500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5주, 6주, 7주, 8주도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5주서부터는 2000개의 예측량이 생성이 됐고요. 주문은 100개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과연 MPS는 얼마씩 계산이 돼야 되는지, 몇 주에 계산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5주, 6주, 7주, 8주 한번 계산해 보셨나요? 좀 살펴볼까요? 자, 5주째는 우리 4주째 재고가 2,400개였어요. 그런데 5주에 예측량은 2,000개를 예측을 했고요. 실제 주문량은 100개였습니다. 그러면 2,000개랑 100개랑 비교를 해서 그렇죠. 맥스인 2,000개 값을 빼도 플러스, 즉 0보다 큽니다. 그러면 MPS 계획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MPS 계획은 없고요. 2,400에서 큰 금액인 2,000을 빼면 기말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400개가 5주의 기말 재고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이고요. 6주에는 2,000개를 수요할 거로 봤고요. 실제 주문량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측량에 의해서 MPS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00개하고 2,000개를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600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MPS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산하는 생산량이 2,500개입니다. 그래서 2,500개를 생산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으면은 재고는 그렇죠. 2,500 더하기 400개 해서 2,900에서 2,000개를 뺍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900개. 그래서 900개가 제 기말 재고가 되겠습니다. 자, 7주로 넘어가 볼까요? 7주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기말 재고가 몇 개요? 900개네요. 그러면 2000에서 900을 뺐더니 1100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생산에 돌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500개의 MPS를 기록을 해주고요. 기말 재고는 몇 개가 될까요? 900개에다가 2,500개를 더하면 3,400이죠. 3,400에서 2,000개 예측인 2,000을 뺍니다. 그러면 1,400개가 기말 재고가 됩니다. 8주에 왔어요. 8주에 2,000개 예측했는데 실제 주문량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2,000개를 기준으로 MPS를 즉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2,000개, 즉 1,400개에서 2,000개를 빼니까 마이너스 600개입니다. 그래서 2,500개 MPS 계획 세우시고요. 기말 재고는 1,400개에다 2,500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3,900개죠. 거기에 2,000을 뺍니다. 그러면 1,900이 기말 재고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주부터 1월 그리고 2월 해서 8주까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잘 계산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도 계산해 봤고 MPS도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납품 가능한 수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ATP Available to Promise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TP 자, 우리 MPS까지는 계산을 쭉 해봤죠. 그래서 1주부터 8주 그래서 MPS 2주에 한번 생산하고 4주 6주, 7주, 8주에 생산계획 넣어줬습니다. 자, 위표 전동기의 기준 생산 MPS를 기준으로 새로 추가되는 주문에 대한 납품 가능한 수량, 즉 ATP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자, 처음 4주에 납품 가능한 수량 ATP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 보겠습니다. 1주의 ATP는 현재고가 몇 개죠? 1,600개 맞습니다.
자, 1600개에서 실제 주문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1200개를 뺍니다. 그러면 400개가 남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주 ATP 계산하겠습니다. 자, 2주에 MPS가 있었어요. 250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MPS 2500에서 실제 주문량과 3주의 실제 주문량을 더합니다. 그래서 800개와 300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더해서 뺍니다. 빼면 1400개가 2주에 뭐가 되는 거예요? ATP, 납품 가능한 수량이 되겠죠. 자, 2주에 2500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2주와 3주의 주문량 1100개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문을 받게 되면은 몇 개까지? 그렇죠. 1400개까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3주의 ATP를 계산해 볼까요? 자, 3주에 아까 2주에 몇 개를 더 커버한다 그랬어요? 2주와 3주를 계산해서 1100개를 커버한다 그랬죠? 그러면 3주에는 그쵸? 이미 2주에서 커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주의 ATP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4주에 가겠습니다. 4주에 2500개 MPS 계산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4주의 ATP는 4주의 MPS 2500개에서 뺍니다. 4주의 실제 주문량은 200개였고요. 5주의 실제 주문량은 100개입니다. 그럼 300개만 빼면 되죠. 그럼 총 몇 개예요? 2200개를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4주의 계산을 할 때, 즉 납품 가능한 ATP는 22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5주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5주까지 커버가 됐습니다. 6주에 가서는 6주와 7주를 계산했을 때 실제 주문량은 없습니다. 실제 주문량 없지요?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문 생산이 이미 잡혔습니다. 그럼 6주에 MPS, 자, 6주 한번 계산할게요. 5주까지는 커버가 된다 그랬으니까 6주 계산해 볼게요. 자, 6주의 ATP는 주문량 2500 빼기 실제 주문량이 있나요? 자, 6주에 실제 주문량이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빵이면 그대로 2500개가 납품 가능한 수량이 되겠죠. 7주도 마찬가지고요. 8주도 실제 주문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이 몽땅 다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 2500, 2500 이렇게 됩니다. 납품 가능한 수량은 MPS를 가지고 계산하셔야 돼요. 네, MPS에서 실제 주문량만큼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이 이제 납품 가능한 수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로트 포 로트 생산에 의한 기준 생산 계획, 즉 MPS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트 포 로트 생산은 예측량이나 주문량 중 큰 것을 기준으로 필요한 것만큼 만드는 생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만드는 생산 계획으로서 기말 재고가 계속 가지고 가는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자, 기말 재고를 가지고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요게 하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하고는 관계가 없이 큰 것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MPS를 계획하는 거를 lot for lot 생산에 의한 기준 생산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고가 1600개입니다. 자, 1600개 있습니다. 그럼 일주에 예측은 1000개고 1200개네요. 자, 그러면 누가 커요? 실제 주문량이 큽니다. 1200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럼 1200개를 계산했을 때 몇 개가 남아요? 400개가 남죠? 그래서 기말은 400에 놓고 MPS 생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넣지 않았고요. 납품 가능한 ATP는 1600개에서 실제 주문량, 즉 예측량과 그러니까 실제 주문량을 가지고 납품 수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600에서 1200을 빼니까 몇 개 가능한 거는 400개 계산이 됐습니다. 자, 2주 가겠습니다. 2주 때는 예측량이 1000개고요. 실제 주문량은 800개네요. 자, 어떤 게 큽니까? 1000개가 커요. 네, 1000개가 큽니다. 그럼 일주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가 400개. 그리고 예측량은 1000개. 자, 마이너스 몇 개만 만들어내면 돼요? 600개. 그렇죠. 그래서 MPS는 600입니다. 그럼 납품 가능한 수량은 MPS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실제 주문량을 빼는 거죠. 자, MPS 600개에서 실제 주문량을 빼겠습니다. 실제 주문량 빼니까 몇 개요? 400개에다가 600개 더해보세요. 왜냐면 재고가 있으니까. 요거에다 요걸 더하면 총 1000개잖아요. 1000개에서 실제 주문량은 800. 그래서 200개. 자, 3주 가겠습니다. 3주에는 1000개고요. 재고는 그쵸? 만든 거 그 즉시 다 빼버렸죠? 그래서 기말 재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몇 개 만들어야 돼요? 1000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000개를 만듭니다. MPS는 1000개고요. 그러면 납품 가능한 수량은 1000개에서 실제 몇 개요? 300개 뺍니다. 그럼 몇 개가 납품해요? 700개가 납품 가능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lot for lot 생산 정책에 의해서는 필요한 것만큼만 만들고요. 재고는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아마 그렇죠. 재고를 남기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4주는 1000개랑 만들고요. 그 다음에 1000개에서 실제 주문량은 200개니까 빼고 나니까 800개가 가능 수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8주차에도 2000개가 그리고 2000개 가능 수량이 되겠습니다. 왜? 실제 주문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2000개가 몽땅 다 납품 가능한 수량인 ATP로 되겠습니다.